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그 도라지 순지르기 적심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더 설명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도라지는 이게 그냥 놔두면요, 키가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거의 한 60cm, 7cm를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꼬투리가 생기면서 꽃이 피죠. 예, 꽃이 피고 또 나중에 그 씨앗이 연결면서 이제 후기에 가면 꼭 그 8월, 9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쓰러집니다. 즉 도복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쓰러짐이 생기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착안한 게 뭐냐, 바로 이 순지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제 뭐 댓글이 참 많더라고요. 시골에서 자라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 도라지 순지르기는 처음 봅니다, 잘 배웁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책에도 없는 건데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질문이 많습니다. 또 순지르기 할 때 좀 밑에 바짝 자르면 어떠냐,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하여튼 관련해서 제가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이제 지금 현재 대략 이렇게 한 뼘 정도 남겼잖아요. 근데 이게 바짝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져 가지고 다시 우미 돋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자르면 안 되고 대략 이렇게 한 뼘 정도 25cm 내외에 남기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래 남아있는 잎들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다시 겹순을 만듭니다. 겹순도 만들고 일부 뿌려도 가겠죠. 즉 광합성 작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잎은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라줬느냐? 자, 그러면 그냥 놔두면 사심하고 높으니까 잎도 많고 뿌리로 내려가는 게 많아요. 하지만 놔두면 결국 쓰러지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그 1등 하기보다는 저는 2등 하기를 원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공부해서 학교 1등 하다가 갑자기 수능 보는 날 몸이 아파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마지막에 쓰러지면 도리어 뿌리로 축적된 영양분이 다시 싹을 만드느라고 일찍 쓰러지면 이게 쓰러지는 부분은 썩어버리고 이게 이제 초본성이니까요 다시 싹이 돋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영양 손실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그 시작한 게, 저는 이게 그 시골에서 자랐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 농사 짓는 걸 지켜봐 왔고, 또 제가 일을 같이 도와드렸고, 또 저는 그 원예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원예를 전공했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 제가 주말 농장을 5년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 제 농장을 이렇게 복분자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게 복분자 농장입니다. 복분자 농사를 짓고 우리 그 자투리 공간이 현재 이렇게 공간에 도라지를 짓고 있지만은 제가 한때 그 주말 농장에 도라지를 제법 많이 심었었습니다. 심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밭을 한 450만 주 구입했는데, 도라지 제가 6년간 키워가지고 7년 키웠다. 7년간 키워가지고 곡해서 대략 한 밥값 절반은 벌었습니다. 한 200만원 뺀 기억도 있는데, 그때 제가 뭘 보고 배웠는가 하면 첫 해에 와 이거 쓰러지는데 환장했더라고요. 이거 출처 정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연히 뭘 발견했는가 하면 그쪽에서 산빛이 되다 보니까 그 고라니가 많습니다. 고라니가 이 그 도라지 위에 새순, 어린 순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요 순을 이렇게 잘라먹은 게 뭐지? 이것도 지금 제가 자른 거 아닙니다. 요건 지금 고라니가 자른 거거든요. 얘는 고라니가 지나가다 잘라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겹순이 많이 나오고 더 건강하고 타박하고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길래 이거 봐라 싶어요. 그래서 뭐든지 보고 바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학습 효과입니다. 고라니가 잘라 먹은 것은 쓰러지도 않고 더 굵직굵직하게 더 잘 자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겹술이 나면서 밑에 원수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불어도 도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적당한 높이는, 이건 지금 대략 한 35cm까지 갔잖아요. 이건 너무 높고 한 25cm 내외 한 뼘 간격에서 잘라주니까 바로 겹순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자라주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이게 잎이 부족해서 탄소 동화 물질 못 만드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자잘한 작은 잎들이 많이 생성하면서 그 탄소 동화물질을 더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다음에부터는 봄에 새순이 올라오면 잘랐습니다. 자르고, 자르는 시기는 언젠가 하면 이 한 뼘 간격으로 자르는 시기는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 그러면요, 이 도라지가 대략 한 30cm나 35cm 자랍니다. 그럴 때 그때는 이 끝순이 부들부들합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그때 잘라가지고 장아찌도 만들고 반찬을 해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먹는데 뭉칵 먹기 많아가지고 그 당시엔 그 장아찌를 해가지고 등산 갈 때도 싸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다른 산악인들도 좋아하더라고. 이런 장아찌가 다 있냐, 도라지라니까 이 귀한 도라지 이러면서. 저는 사실 밭에서 막 잘라와서 만든 건데 그런 장점도 있더라. 그래서 도라지 적심 순지력의 장점을 다시 한번 열겨보면요, 첫째, 도복이 경감됩니다. 도복이 안 되진 않습니다. 왜? 지난해처럼 비가 아주 많이 오고 그러면요, 바람 불고 하면요, 비의 무게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 도복이 경감된다. 둘째, 새로이 겹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정도로 복잡한데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밑에 빛을 못 봐가지고 잡초 발생이 덜 된다. 즉 광발화 잡초는 잡초가 안 되거든요. 암발화 잡초에 올라오겠죠. 뭐 발행이 같은 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잡초 발생이 덜하다. 그리고 셋째, 우선은 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더 많은 자잘한 잎들이 생겨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더 잘함으로 해서 탄소 동화 물질이 생기고 해서 뿌리가 더 효과적이다. 결국은 넷째, 씨앗이 겹순이 더 많이 생김으로 해서 원순 한 개에서 생기는 씨앗과 겹순에서 생기는 씨앗 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생기는 씨앗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요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데서 매상포대 3포대, 벼농사 매상포대 3포대에 해당하는 그런 씨앗을 여기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을 꼬투리를 따고 말리고 정선하고 바람에 불고 또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고 이런 과정 따지면 사실 인건비는 안 나오지만은 어쨌든 부가가치는 창출을 한다. 제가 도라지 씨앗을 한 컵당 25,000원 받거든요. 근데 한 컵은 제가 택배비 때문에 30,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컵에 5만원, 세 컵에 75,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현재도 좀 남은 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 농촌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노력한 결과를 결국은 그 인건비를 농산물로 받듯이 이 씨앗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생성되는 씨앗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씨앗이 튕겨가지고 여기 이제 복분자에 좀 일부 죽었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키가 제 허리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이건 벌써 키가 이 정도면 대략 한 80cm 이상 컸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쓰러지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일부 지금 복분자 죽어가지고 전 여기 지금 더덕이 씨앗이 날려가 지금 더덕이 올라가지고 더덕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또 더덕도 종자를 원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좀 불과 한 몇 메다 정도는 복분자보다는 더덕을 키워가지고 어차피 여기 지주가 돼 있고 유인선이 돼 있기 때문에 더덕 씨앗을 한번 받아볼까 이 생각합니다. 더덕 씨앗을 또 원하는 분이 많은데 더덕은 제가 많이 안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더덕 씨앗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부는 제가 복분자보다는 더덕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더덕 씨앗을 키워볼까. 요 지금 더덕 몇 포기만 심어놨더니 의외로 씨앗을 원하시는 분이 또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좀 고를 계획이고요. 6개월로 샜는데 어쨌든 제가 고라니가 뜯어먹는 것을 보고 착안해가지고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죠. 아예 자르자. 고라니가 먹은 것처럼 그냥 밀어버리자. 그 바리깡으로 이발하듯이 그냥 밀어버리면 어떠냐 해가지고 해보니까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부터 주말 농장에서 제가 이걸 잘라줬습니다. 잘라주고 그 효과적인 것을 제가 밴드, 블로그 그 이후에 뭐 다음 카페, 저는 예전에 블로그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계속 제가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하고 또 제가 농협에 근무하면서 영농 상담 지도 이런 거 하면서 도라지 쓰러지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께 잘라주면 요 시기에 잘라주면
그 5월 달에 잘라주면, 늦어도 5월 말까지만 잘라주면 개순이 나와가지고 탄탄하게 자라면서 도복이 덜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주변에서는 저 따라서 이렇게 따라하게 해가지고 자르신 분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추가 설명드립니다. 이거 책에도 없는 겁니다. 책에도 없는 거 발상의 전환. 고라니가 뜯어먹는 것을 보고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아예 저도 이렇게 잘라버렸다. 보통 이제 적심하는 게 보면요, 콩 같은 경우에 쓰러짐을 방지하고 또 겨순을 빨리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수확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콩도 순지르기 한 번 꼭 하잖아요. 참고로 콩은 한 번 하는 게 수확량이 많습니다. 너무 빨리 심어가지고 파종을 빨리 해가 2번, 3번 그 순지르기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콩은 늘 5월 말에서 6월, 15월 사이에 파종을 하는 게 좋다. 콩은 너무 5월 초에 막 해버리면요, 웃자라 가지고 나중에 순지르기 2번 하거든요. 그건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또 순지량이 많죠. 적심인데요, 복숭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뼘 간격으로 새순을 적심해 놓으면요, 복숭아 줄기가 가늘게 크면서 그 다음에 결실이 많이 되듯이 이 순지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린 아로니아 여름전지, 적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적심은 작물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순지르기 적심 작업을 함으로 해서 참고로 적심은 이게 한문인데요, 그렇게 끝순을 잘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순지르기를 해서 효과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지도 제 영상 따라가신 하신 분들 불안하시면 일부만 한번 해보십시오. 확실히 도복이 경감됩니다. 이 지울 때는 지난해 웅캉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비바람이 많이 오고 비 아니면 구름, 구름 아니면 비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꼬투리 무게가 무거워서 시루하게 실어질 듯 해가지고 불안해서 실으기 전에 제가 고추줄을 한 번은 잡아줬습니다. 지난해는 웅캉 특이한 해라서 웃자라고 이래가지고요. 이래 해도 웃자라고 쓰러지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어제 솔직히 작년도에 제가 파종한 도라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거기도 지금 바리깡으로 밀듯이 잘라버렸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또 추가로 질문드리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박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짜잘한 것도 아직 못 잘라서 얘들은 올라온 대로 따주면 됩니다. 이제 올라오는 대로 얘들도 쭉쭉 자라거든요. 그러면 몇 개라도 따주십시오. 따주면 됩니다. 요거 밑에서 어린 것들은 따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거 보시면서 제가 봄에 반칙으로 이 도라지는 잡초를 못 이깁니다. 잡초가 덮어버리면 답이 안 나요. 특히 발행이. 그래서 제가 반칙을 좀 썼어요. 봄에 3월 달에 이 도라지 씨앗이 도라지 뿌리가 싹이 트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바스타하고 아리알라 유제, 전착제 3가지 혼용해서 한번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바닥에 보시면요, 이제 조금 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예, 아직까지는 이렇게 제초제 효과를 봅니다. 바스타는 올라와 있는 것을 죽이고요. 그리고 아리알라 유제, 즉 라소 같은 거죠. 그것은 토양 처리형 제초제입니다. 즉 잡초의 발생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풀이 없다. 요거 이제 장마철 되면요, 풀력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즉 제초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어제 요 관련해서도 질문하신 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살짝 반칙을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 농장에 다 이거 일일이 풀 뽑는 것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 800평이 넘습니다. 이거 일일이 솔로 뽑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칙은 살짝 쓴다. 자, 다음. 그리고 이게 이제 파종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이거 제가 6월 초에 파종한 겁니다. 올해도 6월 초에 또 파종 일부 할 건데요. 저는 도라지를 늘 늦게 파종합니다. 도라지 파종 시기는 3월 달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6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도라지는 6월 장마철에만 파종하면 위에 뜬 살아남습니다. 이 생명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6월 달 초에 하는가 하면, 이게 3월 달에 파종하는 것과 6월 달에 파종한 거는요, 풀을 뽑아주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게 첫 해에는요, 풀 엄청 뽑아야 되거든요. 둘째 해는 이렇게 약이라도 한번 뿌려줄 수 있는데, 첫 해는 약도 못 뿌리고 한장합니다. 그래서 풀 뽑기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6월 초에 파종해도 이렇게 잘 자랐죠. 자, 그러면 여기 좀 복잡하게 자랐습니다.
좀 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솎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손이 안 돌아가서 못했어요. 못했지만 만약 솎아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삽으로 푹푹 파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3월달에 싹이 트기 전에 그때 뽑아가지고 뽑은 자리는 다시 요렇게 10cm 간격으로 심으시고 나머지는 딴 데 옮겨 심으시면 다른 도라지 밭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제가 금년도 못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종을 키워서 봄에 3월달에 옮겨 심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도라지는 또 밀식에도 잘 큽니다. 밀식 해놓으면요, 저들끼리 엉겨가지고 꼭 인삼뿌리처럼 크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또 이게 다 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죽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죽는 게 나오면 나중 가면요, 어지간하면 폭이 확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둡니다. 두고 또 씨앗이 많으니까 또 다른 자리에 일부 심고 이렇게 매년 조금씩 심으면 매년 6년근을 먹을 수 있거든요. 6년근을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첫째, 비료하지 말아라. 화학비료 많이 하면 3년 4년차 되면 썩는다. 둘째, 잡초를 못 얻으니까 잡초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셋째, 도복되면 쓰러지면 그 뿌리가 새로 그 싹을 내면서 일부는 썩고 일부는 싹을 내 살아남지만은 도복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넷째,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 즉 너무 습한 데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높은데 두둑을 높게 하든지 좀 높게, 옆에 논이 있지만 이게 좀 높잖아요. 두둑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앉아볼까요? 논은 아예 안 보이죠. 이렇게 이 정도로 높아요. 그냥 제가 높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도 좋아야 되지만은 두둑이 높아야 된다.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특히 잡초 발생이 돼가지고 특히 발행이 같은 게 확 엎어버리면요, 그때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6년근 만들려면 그 4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 즉 도복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지르기를 해라. 둘째, 비료 많이 하지 말아라. 처음 심을 때부터 많이 안 합니다. 셋째, 잡초 제거하고. 넷째, 물 빠짐이 좋은 곳. 도라지는 건조한 곳은 잘 자라지만은 습한 곳은 못 자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라지를 옮겨 심으면 6년근, 9년근, 10년근을 만든다는데, 자, 문제는 옮겨 심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한 자리에서 오래 있는 것보다 옮겨 심으면 훨씬 오래 삽니다. 하지만 요즘 인건비 비싸잖아요. 그리고 옮겨 심을 때 뿌리에 약간이라도 상처나면 상처난 그 뿌리는 죽고, 옆에 낳는 곁뿌리, 작은 뿌리가 성장해서 다시 자랍니다. 그러면 6년근, 9년근의 의미가 없다. 즉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농사는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옮겨 심을 때 상처가 나버리면 도리어 뿌리가 썩기 때문에 물론 요런 거 잘 하시면 되지만은 추천할 부분은 아니다. 왜? 요즘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오늘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도라지 이야기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 주시고요. 오늘도 늘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이제 며칠 전에 심은 고구마인데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2포기 정도 결주가 났네요. 심을 때 모종이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좀 비실비실 골았고, 어쨌든 그래도 다 살렸습니다. 아이고 신통방통.